안녕하세요. 만신 중의 만신, 구대 만신의 김종태 인사드립니다. 하면 100년도 훌쩍 넘는 구력을 가지셨죠? 구대 만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구대 만신의 MC를 보고 있으니까 제 주위에 그 지인들께서 질문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흔히 삼재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과연 삼재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진짜 똑같이 운이 다 없어지는 건지. 삼재 때는 누구나가 다 사실 삼재 땜을 하죠. 예, 그러니까 만신 우리들도 삼재가 들어오면 삼재 땜을 하잖아. 하죠. 삼재 때문에 저는 못해. 삼재 때 지인들하고 이렇게 갯돈을 벌는데 돈을 뜯겼고 개주가 도망가가지고 갯돈 뜯기고 삼재야. 삼재 때 또 차를 세워놨는데 주차장에 잘 세워놨는데 다른 차가 음주운전해가지고 내 차를 박는 바람에 악삼재야. 예, 차 고장날. 근데 이 삼재가 들어온 해운년에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은 꼭 삼재 팔란을 겪더라고요. 맞아. 겪어보셨어요? 그렇죠. 저도 겪어봤어요. 그랬구나. 진짜. 근데 올 같은 해운년에는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이민년. 11간지로 따졌을 때 원숭이띠가 굉장히 안 좋아. 그때 원진인 해운년을 만나면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죠. 근데 내가 천복을 타고 난 사람이면 삼재가 들어와도 복으로 다 들어와서 그 삼재, 복삼재가 들어왔을 때 재물을 갖거나 거물을 갖거나 그러면 그거는 평생 안 없어진다 그래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삼재는 삼재값으로 하더라고. 맞아. 조금이라도 삼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보편적으로 진짜 암만 좋아도. 자, 삼재 때 안 좋다고 하면 이게 제일 생각이 납니다. 바로 부적이지 않습니까? 삼재 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어떤 소원을 성취하고 싶을 때 특별하게 사용되는 비방 부적. 이 부적엔 대체 어떤 영험한 힘이 있는 걸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살릴 일이 있는데 진짜로 13년 된 내가 말대로 천년을 뛰어봤어. 내게 맞는 부적부터 영험한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활 부적들 대공개. 부적에 대한 해답을 구대만 신에게 들어보자. 저는 그 부적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일 먼저 어디 영화가 떠오릅니다. 옛날 그 강시 영화 있잖아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전부 다 이렇게 낀다. 야, 너 때 이러면 이제 이걸로 풀로 이거 맞박에 딱 붙이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로 그 부적을 잘 쓰면 그 강시를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처럼 진짜 큰 효험이 있는 건지 어떤지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효용은 있죠, 부적은. 있죠. 당연히 있지. 아무튼 제가 한번 부적 써드려 형 한번 보셨잖아요, 옛날에. 아 비방까지 쳤잖아. 예, 아무튼. 이렇게 내부자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 내부자끼리 서로 도와요. 알겠습니다. 부적은 솔직히 뭐 우리가 알다시피 경명으로 쓰잖아요. 경명 주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애기들이 경기를 해. 경기를 하면 여기다 코에다 하다가 머리에다 발라갖고 그 경기를 귀신과 죽을 명을 넘겼다 그랬어. 고약한 냄새를 귀신이 싫어한대. 근데 경면 주사가 원래는 한약재예요, 한약재지. 옛날에 한약재로도 기용 안에 썼고 들어갔던 거. 약으로도 기용 안. 썼거든요. 약. 근데 이 경명주사에는 황하 수운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너무 똑똑들 하셔. 수운이라는 거는 심신을 안정을 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이 얘기할 때 싸구려 경면 막 이런 걸로 하면 안 돼. 아, 그런 건 안 되지. 그거 막 빨간 벽돌 가를 수도 있어. 그건 진짜. 그건 안 되고. 경면 진짜 진짜. 경면은 그건 되게 금보다가 비싸요. 비싸. 근데 나는 우리가 굿도 있고 치성도 있고 기도 붙이는 것도 있고 부적이 있다면 나는 부적은 예방약 주사. 그렇지, 그렇지. 뭐 굿이 수술이라면 맞아, 그 맞아. 정도 역할을 하는 거고 맞아요. 미리 예방 방지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맞아, 어. 맞아. 제대로만 하면 이제 최고지. 진짜로 부족의 효과를 말하기 전에 사실은 부족을 쓰는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일체 부정, 그다음에 목욕,
제기하고 기도드리고 그 사람 생년월시 신당에 올려놓고 입을 봉해요. 입을. 왜냐면 내 입에서도 안 좋은 기운이 이 부족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입을 합해. 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짜 신글로 쓰는 사람도 있고 나온 글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기부적. 그렇지. 너희도 기부적 썼잖아. 아, 난 무조건 우리는 일장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기부적을 써요. 기부적이라는 거는 그 하늘에서 하늘에서 천신글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시인의 이 기부적을 받을 때 어렸을 때 한 18살 때 천장에서 막 모르는 한문 같은 게 뚝뚝뚝 떨어지더니 내 몸에 흡수하고 나서부터 저 3일 만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부적은 솔직히 말해서 보편적 부적보다 기부적이 더 힘들지. 나는 그래서 1년에 딱 2번만 계단 작두나 이렇게 대작두 탈 때 그 작두에서 써야 이게 잘 나가. 이거를 방구석에 앉아서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천하 악필이 따로 없고 획도 안 이루어지고 근데 작두에서 써야만 나는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실제적인 그 경험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실제 그 부적으로 사람을 일생을 바꾼 그 실제 예가 있으면 우리 만신들께서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죠. 아기 때 이제 신을 받고 이제 점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점을 봤는데 그 딸이 조금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날 것 같다. 근데 이분이 그 이제 목욕탕에서 이 세신일을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엄마가. 그러면 선생님 부적을 좀 써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제가 부적을 쓸지를 모를 때예요. 신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사에 보면 부적 책 있잖아요. 책. 그래서 뭐 사고 방지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책을 사가지고 경면하고 이런 걸 사가지고 붓을 사가지고 처음으로 쓴 거예요. 부적을. 근데 그 붓 회식수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진심은 다했죠. 덜덜 떨어가면서. 그리고 딱 쓰고 난 거 보면 되게 못 썼잖아. 삐뚤빼뚤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당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이제 찾으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이제 찾아갔는데 경의고속도로 사고 난 거예요. 그 딸이. 그런데 차 폐차하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만 안 다쳤어요. 그 친구만. 그래서 부적을 받네. 네. 효험이 있는 부적이. 그래서 그분이 엄마가 세신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이제 아기 때 손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때를 밀면서 용하다고. 엄청 홍보를 박스가 아주 용하다고. 목욕탕에서 엄청 많이 왔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살릴 일이 있는데 사고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운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번 주가 좀 너한테 어려운 시간이다. 그러니까 운전하지 말아라 했더니 운전을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건 걱정되니까 내가 이제 부적을 하나 써줄 테니까 와서 지니고 가라. 왜 굉장히 세게 받았거든 내가. 얘가 운전을 안 하기로 하고 간 거야 약속은. 근데 갔다가 오는 길에 운전을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상황이. 운전을 하고 오는데 차가 뒤집혀 버렸어. 차가 뒤집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친 거야. 부적도 받네. 차만 망가진 거야. 제대로 받네. 사람 진짜. 살렸다. 그럼 손님이 나한테 점을 보러 왔는데 내가 점을 보니까 신랑이 바람이 난 거야. 내가 신랑이 바람인데 나한테 딱 하는 말. 저가 구슬해도 인연이 안 떨어지고 모르래도 안 떨어지나. 그럼 부적을 써달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다가 개 잡년이라고 썼어요. 나도 모르게. 한글로 아니 그분이 한 달도 안 돼가고 너무 연금하대. 이 개잡년이 진짜 떨어졌대. 13년 만에 떨어졌다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나한테 다시는 이 신랑이 바람을 피지 않는 부적을 어떤 연을 붙이지 않는 부적을 써달라는데 그 다음에는 부적이 안 내리더라고. 그래갖고 진짜로 13년 된 내가 말대로 천년을 뛰어봤어. 집이 너무 오랜 세월 안 팔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뭐 할아버지 빌어서 어떠한 글귀를 써줘라. 그래서 썼어. 또 뭐 나름대로 할아버지가 뭐 어떤 떡을 찐다든지 아니면 뭐 막걸리를 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이 돌아돌아 나간 적은 경험이 많지요. 지금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인터넷에 이게 부적이라고 치면 정말 뭐 5만 가지 부적이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부적은 실제로 효험이 있는지 있으면 O, 없으면 X. 자, 하나, 둘, 셋.
사람이 없는 거와 있는 거를 따지기 전에 간절했으니까 구했을 거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게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효험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부족이든 인터넷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이건 뭐야 이거 쳐서 짜르르 올리는 거에 자기네가 골라서 이거는 그냥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이걸 가지고서 내 마음이 그냥 위로받는 거지. 위로받는다. 그렇지, 그거지. 그거 외에는 그 부족에 대한 효험은 절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절대 없어. 왜냐면 기가 없잖아, 기가 없어요. 우리는 한 장을 써도 못 써도 내 손으로 써야 그 마음에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하는 건 기 없다 생각하거든. 맞아. 우리 처음에 부적 쓸 때는 그치 자시에 목욕 제기하고 향 피우고 사람들 왜 소지 물고 그리고 부적을 정말 내려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빌어서 정말 제갓집한테 줬거든. 같은 바람길을 막는 부적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 다르게 그려집니까? 아니면 바람길 부적은 다 같습니까? 난 계좌면이야. 계좌면 나도 그거 한번 아니, 써보고 봐요. 확실히 다른 거는 제가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겠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지, 다 다르지. 다 다르고 그다음에 부적도 머리 아픈데 먹는 알약 하나 이게 아니라 조제약이. 그러니까 뭐 재수 있으려고 그러면 기인부도 또 들어가야 되지. 이게 방해를 안 받으려면 뭐 잡신잡기비, 퇴치비도 들어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제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뭐 전혀 다 또 틀리고 각자 손에서 나오는 거라면 다 틀린데 한 가지는 방법만큼은 정말 만신이라면 그렇지. 방법만큼 그렇지. 또 그거 하는 과정만큼은 같다고 생각해요. 혹시 또 집에 뭐 남겨진 부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처리는 어떻게 불을 태워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라를 놓고 거기다 물을 담아요. 물을 담고 그 위에서 부적을 태웠지. 물로 떨어지게끔. 우리는 이렇게 소멸을 했어요. 근데 저는 나쁜 부적은 화장실에서 태워서 변기에 내리고 좋은 부적은 싱크대에서 닦아내는 거다. 옛날에 쓰던 부적이나 뭐 지갑 같은 데 보면 어디서 받은지도 모르는 부적들이 한두 개씩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잘 모르시면 그냥 아까 우리 장주혁 선생님 말처럼 싱크대에서 태우는 게 제일 깨끗할 수가 있어요. 싱크대 설거지는 해야 되죠, 깨끗하게. 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아니 또 부적 외에 비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을 피해 가거나 좋은 일을 부르는 그런 것들을 비방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우리 만신 5분한테는 미리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이름하여 갖고만 있어도 복 주는 물건 베스트 3. 3위 물고기 그리기. 이게 정말 좋은가요? 이게 물고기 그림이? 잉어 있잖아요, 잉어. 맞아. 잉어 그림이 근데 물고기 그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돼. 물고기 그림 중에서는 물고기가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제가 맞춰볼게요. 한 3마리면 괜찮죠? 3마리 이상, 7마리, 8마리 밑으로. 10마리 이상 되면 별로 또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면 유자적하잖아요, 물고기가 이렇게 물 안에서 노는 게. 그럼 일단 평화롭다. 그다음에 또 잉어 뭐 이런 거는 이제 복을 부른다, 옛날에. 또 이런 말도 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 좋은데 너무 많은 마리수가 많은 물고기 그림 별로 안 좋아요. 맞아. 일단은 물고기 그림이 잉어 그림이 있으면 거기에는 꼭 연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꽃은 깨끗을 정화를 뜻하거든. 그 정화를 시키는 그 물에 잉어가 놀잖아요. 그 잉어가 다산을 또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복을 불러오는 곡이다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좋다고. 2위를 한번 볼까요? 2위는 바로 순금이네요. 순금. 순금도 이렇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물건인가요? 순금을 원래 이렇게 좀 지니는 게 어떤 금이 주는 빛, 그 다음에 금이 주는 경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재수라고 하는데, 이런 게 아니어도 뭐 색깔이라든가 어떤 물건적으로 순금이 아니어도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 좀 반짝하게 놓으면 좋다. 그래서 안방 커튼 색깔이나 뭐 이런 거를 약간 순금빛 나게 이렇게 하면은 뭐 제복이 든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 집에 가서 커튼을 바꿔야겠네요.
수복 강령이잖아요. 순금으로 거북이를 해서 반지를 끼면 좋을 것 같아. 수명도 장수하고 또 어떤 복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수복 강령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북이 반지를 하면 좋다. 야, 그 얘기는 저는 또 명기러진다니까 귀가 반짝 떴어. 첫 번째 1위는 과연 뭘까요? 자, 복졸이네요. 근데 이게 복졸이라는 자체는 다산이에요. 자석의 복, 그리고 나의 재물의 복이에요. 그래서 조리에서 쌀이 흘러나가면은 살림을 못했다. 그 집이 망한다 그랬는데, 복졸이라는 뜻은 우리가 옛날부터 꼭 1월 달에, 정월달, 15일 안에 복졸이를 꼭 문 앞에 걸면 그 해 풍년이 오고 금전이 들어오고 자손이 잘 된다. 3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잘 사는 만석집 쓰던 복조리 조리를 갖다 얻어갖고 오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주방은 조항이잖아요. 그 조항 앞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먹을 게 안 떨어지고 재물이 안 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들었었어요. 나는 복조리를 사면 꼭 대돌보 앞에 아니면 문 앞에다 해라. 현관 앞에다 놓아야지 복이 안으로. 근데 이 복조리가 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지 복이 들어온다. 밥주걱도 복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밥주걱하고 복조리하고 같이 걸어놓잖아요. 장주걱인데 박주걱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주걱이었어. 순회에는 없지만 이거 정말 갖고 있어도 복이 들어온다 하는 물건을 하나씩 좀 갖고 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씩 가지고 오신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코트레인데요. 이거는 옛날부터 소가 다산이잖아요. 그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기 전에 이거를 먼저 집에 거는 이유가 오고 가는 사람의 기운이 나쁜 기운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뚜레가 이사를 갈 때 걔가 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옛날 방법이기 때문에 소뚜레를 꼭 써요. 우리 비선당 선생님은 어떤 숟가락, 우리가 흔히 보는 숟가락을 가져오셨네. 옛날에는 노수저를 썼잖아요. 노수를 썼는데 옛날에 장원급제 하러 갈 적에 그 동네에 좀 이름 있는 사람 노수저를 훔쳐다가 주머니에 넣고 가면 장원급제가 된다는 옛말이 있었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뭐 장원급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좀 안 됐을 경우 요렇게 꼭 노수저라야지만 되거든. 요런 노수저를 집에다가 갖다 놓는 적이 있거든. 요렇게 해서 가면 나는? 정말 합격된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남이 숟가락을 왜 뺏어? 아니 그 기가 그 남이 완전히 숟가락 뺏는 것도 범죄인데. 거기 오는 거지. 사진을 가지고 오셨네. 네, 저희 증조 할머니 부엌에 있던 그림이에요 이게. 맞아.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봤던. 네,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이제 집에다 갖다 놓은 걸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부엌에 갖다 걸어놨거든요. 돼지 어미가 돼지 새끼들 젖을 먹이고 있는. 옛날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이 돼지는 다산을 의미한다 해서 새끼가 있는 돼지는 참 좋은 거다 해서 부엌에다 걸어놓으라 그러시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잠깐 이게 핸드폰 덮지 마시고 공유를 좀 저한테. 네, 해드릴게요. 네, 장정덕 선생님은 액자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네네. 이거는 뭐 구할 수가 없어서 요런 집에 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분수. 분수. 집에 이렇게 조그만 미니 분수 같은 거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맑은 물은 재물을 뜻하거든요. 맑은 물이요. 예, 맑은 물은 재물을 뜻하고 분수는 계속 물이 돌거든요. 예, 그래서 맑은 물이 계속 도니까 운기가 금전에 대한 운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 뭐 가습의 효과도 있지만 예, 그래서 미니 분수 같은 거 방 안에다가 하나 정도 두면 되게 좋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분수 그림을 가져왔어요. 엽전. 근데 이거 약간 미님인데 이거보다 약간 큰 원래 옛날 엽전. 그 엽전을 갖다가 돈을 번다는 소리가 있죠. 특히나 이런 딸랑딸랑 소리가 돈을 부르는 소리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엽전을 그릇에다 예쁘게 깨끗이 닦아서
그걸 이렇게 좋은 그릇에다 이렇게 담궈서 안방위에다 올려놓으면 돈소리에 돈이 들어온다. 이래서 저는 엽전을 갖다가 추천해요. 맞아. 그리고 또 나쁘게 예방할 때도 엽전을 써요. 사고수가 있든지 나쁜 운이 있다 그러면 나이 수만큼 동전을 양말 속에다가 넣고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제 길에서 뿌리는 거예요. 좋은 물건들 하나씩 말씀해 주셨는데 뭐 비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씩 이렇게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예,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좋다니까. 자, 다음은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스로 정말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을 받지만 늘 새어나갈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도 제가 들어가면 인원 감축을 하거나 폐업을 합니다. 1년에 9개월 놀고 3개월만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직장 생활을 했지만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풍수지리를 설명하는데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을 알려주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도 있었고요. 정말 그런 물건이 있는 걸까요? 제 복을 깎아먹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갖고만 있어도 복이 되는 물건이 있는가 반면 또 집에 두면 복을 뺏는 물건도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든 내 것 아닌 오래된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진짜 통통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래된 단지, 이유 영문 모르게 이렇게 집에서 꼭 굴러다니는 게 하나씩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귀신이 모이고 고이기가 좋은 게 단지예요. 함부로 오래된 거를 영문 없이 이렇게 어디다 처박아 놓거나 놔두면 그 안으로 이제 홀령이 낀다. 그래서 업이 된다. 이래서 저는 단지는 무조건 금지예요. 근데 나는 노출된 사진이죠. 여자가 노출된 거를 만약에 집안에 걸어놓으면 남자가 바람이 나기 때문에 그 달력이 들어오는 동시에 뭐가 움직이냐면 성주가 살아나다. 저는 노출된 달력은 절대 놓지 마라 그래요. 여자 사진 그림도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림과 특히 노출된 거. 그 대신 업소를 하시던가 하시는 분들은 노출된 사진이 너무 좋아요. 뭐 달력도 좋고. 시대가 지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나는 타투할 때 도깨비 타투, 뭐 어떤 실령적인 그림, 또 뭐 이런 호랑이 지금 말했듯이 또 잉어, 뭐 이런 용 그림 이런 게 가장 많은 그림들인데 이거 자기 몸은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기한테 이거는 묻고 해야 돼. 맞아, 그럼. 맞아. 큰일 나. 나는 일본 도깨비 그림 여기 계속 그랬던 사람들 이거 너무 불길하다 이 말을 몇 번 했는데 난 진짜 어린애가 자살을 하는 것도 봤어. 정말 그건 나를 잡아먹는 일이야. 저는 안 좋은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에 순 놓으면 좋다 이렇잖아요. 정화시킨다 그래갖고. 네, 공기도 정화시키고 막 이런다. 숯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놓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정화시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크나 그래 숯을 엄청 심어놓고 숯은 다 탄 거잖아요. 음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이렇게 왕창 놓거나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음기가 다 탄 거야. 죽은 거라고. 쟤네 말대로. 네, 재잖아요. 그래서 숯불 구이집에 가는 거는 괜찮죠. 그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고장난 시계. 시간이 벌써 멈춰진 거잖아. 그럼 나는 미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넝쿨 식물 있잖아요. 넝쿨 그건 식물 진짜 막 이렇게 아니거든. 꼬여 있는 거. 맞아. 아이고, 그런데 시다. 넝쿨 식물도 그렇지만 왜 요새 벤자민 이렇게 꼬인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좋고 등나무는 집에도 안 심어요. 저는 집에 죽은 나무가 있어도 안 된다. 죽은 나무나 깨진 그릇들 이런 걸 갖다 놓으면 그렇잖아. 복이 오다가도 안 들어온다. 깨진 그릇이 있으면 빨리 갖다 버려야지. 그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 그리고 또 집안에 이렇게 꽃나무, 죽은 나무 있으면 그 집안에 운이 없어진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죽은 나무 있는 거는 좋지 않다 생각해요. 우리 버려야 할 것들 당장 집에 가자마자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대만신은 늘 여러분 곁에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주소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